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최승필님의 공부머리 독서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흔히 공부머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머리로 독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연구원의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가라는 연구 보고서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실제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의 효과는 초등 저학년 때 가장 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다가 중등 3학년 시기가 되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량이 부족한데 공부마저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읽기 능력을 훈련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학생이 됩니다. 수업을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교과서를 펼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등 우등생 70에서 80%가 중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읽기 능력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읽었는가에 의해 좌우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독서의 질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 상승 효과도 낮아집니다. 소리내서 읽는 속도보다 빨라서는 안 됩니다. 언어 능력이 높고 의지만 굳건하다면 교과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초는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이 높아도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능력이 낮은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언어 능력이 낮은 아이는 1차 급변동 구간에서 무조건 성적이 떨어집니다. 언어 능력이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부의 주요 방식이 듣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공부는 스스로 할 때 확실한 자기 것이 됩니다. 장기간 사교육에 노출된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의 배후에는 여지없이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를 많이 쓰면 시냅스의 연결 방식이 개선, 강화되고 많이 쓰지 않으면 연결이 퇴보하거나 끊어집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던 어떤 사람이 10년 넘게 영어를 쓰지 않으면 관련 시냅스 조합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영어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시냅스의 연결이 이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특정 지식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고력, 언어 능력의 수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언어 능력이 이렇게 낮은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독서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 길고 어려운 글을 읽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으니 글을 읽고 이해하는 시냅스 연결이 죄다 풀려버린 것이지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책 읽기는 머리를 활발하게 쓰는 활동입니다. 독서야말로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초보 독서가보다 숙련된 독서가가, 속독을 하는 아이보다 정독을 하는 아이가, 억지로 읽는 아이보다 재미있게 읽는 아이가 더 크고 두터운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같은 분량의 책을 읽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과학, 사회, 역사 같은 과목의 시험 공부는 교과서 독서, 노트 정리, 암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개념화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완벽히 수행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책을 잘 읽는 아이는 이게 저절로 됩니다. 교과서를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머릿속 한쪽으로 지식들이 분류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이야기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이죠. 언어 능력이 낮은 어린 독서광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책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아이들은 책을 아무리 봐도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는커녕
아주 기본적인 사고량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책을 구경하면서 하는 일이라곤 눈으로 훑으면서 대충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오목이 바둑이 아니듯 책을 구경하는 것은 독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연령대보다 높은 책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원칙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독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정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이란 소리내서 읽는 속도로 책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 속도만 유지해도 책 읽기를 통한 기본 사고량은 저절로 나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활자를 읽는 동안 활발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공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핀란드는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란 영어 같은 외국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모국어인 핀란드 알파벳을 말하는 거죠. 핀란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이 조기 문자 교육을 금기시합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에는 귀대의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치면 교육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버젓이 박혀 있습니다. 학습의 출발점인 문자 교육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7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 문장을 말하고 덧셈 뺄셈까지 아는 아이가 수두룩합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 행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 조기 교육이 아이의 뇌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영유아의 두뇌는 신경회로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매우 엉성한 상태예요. 엉성한 전기회로에 과도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듯 과도한 조기 교육은 과잉 학습 장애 증후군, 우울증, 애착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뇌과학은 영유아기는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6세까지는 감정, 정서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7세 이후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끝낸다. 입니다. 영유아기는 감정과 정서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학습을 할 준비는 안 돼 있는 시기입니다.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독서가로 키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원칙은 재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입니다. 아이의 흥미가 가는 대로 읽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 독서 최우선입니다.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독서를 맨 앞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림책 독서량이 충분히 쌓이면 자연스럽게 글책으로 넘어가게 되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독서의 질이 높은 아이는 52권으로 자기 연령대보다 몇 단계나 높은 언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독서의 질이 낮은 아이는 52권이 아니라 100권, 200권을 읽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나쁜 독서 습관의 99%는 속독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독서는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는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야만 공부머리를 기를 수 있고 책의 진짜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최소한 소리내서 읽는 속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주세요. 속독이 나쁘다는 것,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아이가 속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세가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을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늦게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재미를 많이 하는 아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쉽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입시 제도는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 세대, 이 큰 흐름을 불러온 것은 신임 대통령의 남다른 교육 철학이나 교육부 주요 당국자들의 갑작스러운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된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3년 통합 내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교과의 내용을 묻는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3년치 통째인 거죠. 이 시험의 목표는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선진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배워서 도입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잘 배우는 인재였습니다. 학력고사는 나름대로 당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험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필요한 인재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배울 줄 아는 인재보다 생각해서 변형 발전시킬 줄 아는 인재, 한마디로 생각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학 능력은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을 뜻하고 학문을 수행하는 도구는 언어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학력고사가 배운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시험이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시험이죠. 물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안에는 고등교과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묻는 방법이 다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아느냐고 묻지 않고 네가 아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등교과를 손바닥 훑듯이 아는 아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망치거나 상대적으로 고등교과를 잘 모르는 아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다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등장한 입시 전형입니다. 학력고사는 사라졌지만 잘 배우는 능력은 내신을 통해 여전히 입시에 반영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류 입시 제도가 되었지만 수학 능력 시험 점수가 낮으면 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 힘듭니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 점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교육이라면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연동되어야 합니다.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실제로도 학업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사교육 기반의 비정상적인 한국 교육 현실에서는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비해 실제 성적이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뛰어난 내신 성적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망쳐 입시에 실패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신 영어는 해석을 완벽하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는 해석을 완벽하게 하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지문이 영어로 돼 있는 국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읽고 쓸 줄 알면서도 수능 국어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영어를 멀쩡히 해석하고도 틀리는 거죠. 글로벌 리더들은 독서가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리더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독서라고 강조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금도 독서 클럽 활동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1년 중 한 달을 아예 휴식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독서에 매달리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매일 오전을 책을 읽으며 보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독서 습관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은 그저 교양을 쌓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생각을 단련하고 세상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읽은 한 권 한 권이 자신의 역량에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요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독서 이력인 이유입니다. 특목고나 명문 자사고가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수업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많거든요. 핀란드의 교육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는 이유는 책을 읽어야 하는 수업을 교육과정 내내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책 읽기는 나를 발견하는 독서입니다. 작품을 통해 타인의 삶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사람에 대해, 나에 대해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지식도서 읽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독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며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독서란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승필 작가님의 공부머리 독서법을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다독이 좋고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독서가 과연 어떻게 해서 공부와 연관되고 다독보다는 정독을, 속독보다는 천천히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저의 지식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독으로 읽은 책은 제목부터가 생소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다독보다는 차라리 몇 권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게 공부머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성적을 올리고 싶거나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천천히 정독하고 묵상하며 읽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와 이렇게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